안녕하세요. 예, 차트 여행의 가이드 차트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얘기할 거는 이제 연말 산타랠리가 올 것이냐, 글로벌 국내 증시 파동하고 이제 데이터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방론자들도 이제 시장이 많고, 그 다음에 상방론자들도 시장이 많은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도 원래는 이제 하방론자였는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것 같다. 지금 분위기가.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맞는 전략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수익이 나는 거죠. 무조건 우기기만 하면, 무조건 밑으로 아래로 갈 거야. 이게 우기고, 그냥 그런 쪽으로 그냥 뭐 인버스 치고, 곧버스 치고, 그러면은 돈 벌 수 있습니까?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자, 마켓워치. 자, 의사록 경기 침체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고 있는 거는 맞죠. 이제 그거는 시장에서는 거의 이제 금방금방 반영이 됩니다. 원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그다음 환시장은요, 뭔가가 좀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금방금방 이게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마법의 선반영이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오늘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좋다고 그러면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다고 그러면 빨리 사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반영이 굉장히 빨리 되는 겁니다. 지금 금리 수준은 적절하다. FOMC에서 이제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내년 중 경기 침체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 이제 이 내용이 포함이 됐고. 그래서 금리를 지금 빨리 올릴 수가 뭐 천천히 좀 올려야 되겠다. 이제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자, 그거는 이쪽 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제 다른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CME 이 페드 와치에서 이제 그 금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금리가 얼마가 올라가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금리가 딱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금리 존입니다. 그래서 4.25에서 4.5. 자, 우리는 이제 상단으로 부르죠. 그래서 4.5입니다. 4.5. 자, 12월은 4.5. 그다음에 다음은 2월 23일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퍼센트로 나와 있는데 5%가 지금 51.6%죠. 그러니까 그대로 멈추거나 아니면은 0.25% 올리거나 이제 그 확률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3월 달을 보면요. 3월 달도 5%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0.25% 올리거나 이 정도 이제 확률인 거예요. 자, 금리는 거의 다 올렸어요. 자, 금리를 더 못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를 더 못 올리는 이유는요.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게 뭐냐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의 지금 자산 현황입니다. 2008년도 리만 사태가 터지고 양적 완화 QE1, QE2, QE3, QE4까지 하면서 이때가 얼마였냐면요. 자, 9천억 달러였어요. 자, 9천억 달러였던 게 얼마까지 올라갑니까? 4조 4천억 달러. 이만큼 주가 올랐어요. 이때 S&P 500이 666인가를 찍고 올라간 거예요. 딱 올라간 요거 돈푼 만큼 올라간 겁니다. 이것도 대충 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팬데믹 전에 양적 긴축을 좀 하고 있었죠. 한 3조 7천억 달러로 하다가 팬데믹 딱 터지고 돈을 엄청 풀어버렸죠. 자,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양적 긴축을 얼마나 한다고 그랬죠? 10월 달부터 월 950억 달러씩 줄이겠다. 어떻게? 국채를 매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MBS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매각을 하면서 월 950억 달러까지 줄이겠다. 언제까지? 아니 얼마까지? 3조 달러 줄이겠다라고 일단은 얘기는 했어요. 자, 3조 달러를 줄이려면 도대체 얼마를 줄여야 됩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8조 9천억 달러니까 여기 이 라인. 여기 보이십니까? 요거?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6조 달러까지 줄여야 돼요.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2년 반 걸려요. 근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채권 시장이 문제가 됐잖아요.
영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같은 경우도 자네 옐런이 뭐 바이백 해줄까? 채권 좀 사줄까?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채권 시장이 붕괴되는 겁니다. 미국은요. 미국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채권 시장이 이게 크기가 큽니다. 채권 시장이 비중이 거의 60% 70% 정도 돼요. 주식 시장은 한 30% 정도 돼요. 그거밖에 안 돼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부러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은. 자, 이번에 금리를 너무 세게 올리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죠? 다른 나라 통화들이 약세가 되니까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니까 그 통화를 막으려고 뭔 짓을 했어요? 미국 국채를 팔아가지고 자국 통화의 가치 하락을 막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무슨 일이 발생한 겁니까? 미국에서 국채를 제대로 빨리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제대로 줄일 수가 없겠구나. 이거를 이제 안 거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는 겁니다. 이거는 저 신한은행의 저기 오건영 부부장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이제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해가지고 계속 줄이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금 9월달, 여기 11월달이죠? 11월달에 얼마입니까? 8조 6,760억인데 지금 8조 6,250억이에요. 500억 달러 줄였어요. 지금 딱 11월 반 동안 제대로 줄이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연방준비은행의 어떤 지급준비율을 나타낸 거예요. 이 지급준비율을 줄이면은요, 주가가 빠져요. 희한하게 그렇더라고요. 보면 1년 보겠습니다. 좀만 더 볼까요? 지급준비율 언제부터 줄이죠? 10월 달에 여기 꼭지 치고 한 번 더 꼭지 치고 12월 8일이네요. 이 지급준비율이 최고가 12월 8일이었어요. 그리고 줄이죠? 이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미국 고점이 언제였는데요? 올해 1월이었잖아요. 올해 1월, 12월. 그죠? 그때부터 주가가 빠진 겁니다. 이게 시중에 돈 유동성 공급하는 이제 지급 준비율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약간 좀 올라가네요. 저번에 좀 확확 줄일 때 요 타이밍 있죠? 요 타이밍이 똑같아요. S&P 500, 뭐 다우, 뭐 나스닥 빠진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 뭘로 검색을 해보시면 되냐면은 이 프레드 들어가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홈페이지거든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리저브라고 치시면 나와요. 이렇게 요거 리저브라고 치시면 요게 지급 준비율입니다. 자, 지금 1년 보면은 지금 10월 달에 저점이고 좀 돈 조금씩 풀잖아요. 좀 올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가가 좀 괜찮은 겁니다. 지금 미국은요, 주가가 여기서 더 망가지면 안 돼요. 더 망가지면은 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채권 이 양적 긴축의 스케줄에 약간 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방론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위에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연준의 금리고요. 아래는 뭐냐면은 아래 그래프는 뭐냐면은 3개월물하고 10년물 금리의 차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역전됐으니까 큰일 났다. 우리 진짜 막말로 그냥 좆됐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보십시오. 좀 더 디테일하게 한 10년만 볼까요? 10년 말고 좀 더 길게 봐야 되겠는데요. 자, 금리가 3개월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가 역전이 왜 되냐? 금리를 올리니까. 금리를 올리면 3개월물하고 2년물 금리가 확 치솟아요. 그 금리 따라가는 거거든요. 정책 금리 따라서. 10년물은 그렇진 않죠. 10년물 같은 경우는 경기를 반영하기 때문에 30년물도 경기를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기지 금리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10년물하고 30년물은. 여기 보면은 언제 역전이 됐었냐? 역전이 됐던 적이 몇 번 있어요. 자, 90년대 여기 그죠? 90년대 89년도 90년대 여기 89년도죠.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에 2007년 그 다음에 요번에 팬데믹 터지기 전에 2019년 그리고 지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올라가는 동안에 요거 올라갈 때 미국 주식 빠졌다. 요거 올라갈 때 미국 주식 엄청 빠졌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다들.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2000년도 닷컴 버블이 무너졌었을 때는 왜 이게 금리가 왜 역전되는 게 풀렸냐? 역전되는 게 왜 풀렸어요? 금리를 낮추니까 풀린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금리를 낮추니까 풀린 거예요. 금리를 낮추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여기도 금리를 낮추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금리를 왜 낮추냐?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는 안 좋으니까. 경기 침체, 불황, 이게 올 것 같으니까 금리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동성을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 금리 올리죠, 여기? 금리 막 올리잖아요. 언제 낮춘대요? 내년에 바로 낮춘답니까? 안 낮춘대잖아요, 내년에. 언제 낮춘대요? 내년 연말 가야 돼요. 연말. 적어도 내년 9월. 그 정도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지 3개월물하고 10년물이 역전이 된 게 풀어집니다. 근데 9월 달에 금리 뭐 제로 금리로 바로 가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상황은. 뭐 0.25% 낮춘다. 뭐 그리고 이제 한 2024년 한 3월 가야 뭐 한 0.5% 낮춘다.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무슨 일이 벌어졌었어요? 2000년과 2008년도 금리를 급격하게 낮췄어요. 급격하게. 급격하게 낮추는 이유가 왜? 안 좋았으니까. 경기가 안 좋고 불황이 오고 안 좋으니까 금리를 급격하게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죠. 지금은요. 이미 빠졌잖아요. 30%. 이미 빠졌어요. 이때 빠졌어요? 2000년하고 2008년도에 금리 막 낮출 때 빠졌나요? 안 빠졌어요. 이때는 금리를 낮추면서 빠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게 음영이 저기 뭐지?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한 겁니다. 이때 90년대. 이때 이제 걸프전 때문에 이제 유가가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됐었거든요. 또 이때 금리를 이제 막 낮추기 시작을 하죠. 근데 이때 주가 빠졌나요? 이때는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케이스가 2000년이냐, 2008년이냐 그 얘기만 하지 90년 같다라고 얘기하는 유튜버는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어요. 이때처럼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지켜봐야지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 침체가 미국이 심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냐 내년에. 지금 이제 사람 자르니까 경기 침체 막 오는 거 아니냐? 그렇죠. 경기 침체 조금씩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심한 거냐 아니면 마일드한 거냐 이제 그런 거의 차이에 있는 겁니다. 엊그저께 발표했던 이제 베스트바이의 실적을 보면은 2분기 때는 재고율이 50%가 넘었었는데 3분기는 재고율이 8%밖에 안 돼요. 미국의 소매업체에서 특히나 우리나라랑 연결이 좀 밀접하게 된 전기전자 소매업체잖아요. 베스트바이가. 근데 거기가 재고가 많이 줄었다. 그러면 이제 차원 알죠? 이제 생산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부 어떤 경영 계획을 보면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내년 한 3분기부터는 이제 재고가 점점 줄어들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런 식으로 경영 계획을 반영하고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1,400원 아래에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년 환율을 1,350원에서 1,370원 사이 정도로 반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내년 3분기부터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괜찮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언제부터 주가가 올라갈 것 같은가? 6개월 전? 그죠? 주가는 선반영이니까요. 그러면은 내년 1분기 정도도 괜찮아지지 않을까? 일단은 멀리 보면 좀 그렇고요. 그럼 당장 산타랠리는 오는 건가? 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대충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내용들은 많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차트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다우입니다. 자, 다우 연봉이에요. 지금 밑꼬리 달고 쫙 올라갔습니다. 월봉입니다. 굉장히 세게 올라갔죠. 그쵸? 엄청 세게 올라갔습니다. 자, 이걸 보면 피보나치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를 좀 거래대금을 좀 지워보고 차트를 좀 크게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토캐스틱 요거, 요거까지는 봐도 되겠죠? 자, 지난번 저점에서 잘못됐다. 어딨지? 여기 있네요. 찾았습니다. 18,200에서 쫙 올리니까 대략 38.2% 넘어서
한 60월선 정도에서 걸렸었네요. 이거 월봉은 저는 이제 월선도 이제 60월선 이렇게 긋지는 않는데 미국은요 어떤 선을 보냐면은 음, 얘네들이 보는 선으로 바꾸겠습니다. 걔네들이 보는 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걔네들이 보는 선은요 50선, 100선, 200선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240선도 보니까 240선도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720선도 표현하고 3년선이니까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자 50선 깨졌고요. 여기 어쨌든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50%는 안 깨졌어요. 근데 굉장히 세게 올라가죠. 그리고 요번에 하락한 거에서 몇 퍼센트 되돌리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이고야 61.8% 넘었습니다. 맞나? 일봉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도 이걸 피보나치를 안 거봤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 아이고야 61.8% 넘었습니다. 얘는 지금 돌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게 돌린 거라고요. 61. 하락에 61.8% 돌렸잖아요. 더 간다고요. 이러면은 더 갑니다. 지금 241선도 넘었잖아요. 241선도 돌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는 거냐면은 지금 60선이 지금 1파, 2파, 지금 3파. 저는 이제 밑으로 빠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빠지지 않고 지금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60선 쌍바닥입니다. 지금 이거. 60선 쌍바닥이에요. 보세요. 자, 이 녹색 60선이 하나, 원바닥, 둘. 그래서 이게 두 개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또 이거 올라가요. 이거 올라가는 거예요. 자, 다우는 이렇게 제일 세니까 이거 보고요. S&P 500을 한번 볼게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얼마만큼 돌렸냐. 이만큼 이제 딱 보니까 지저분하네요. 자, 이렇게 돌려보니까 얘는 지금 38.2%는 돌렸네요. 지금 하락폭에 38.2% 돌렸고 241선이 이제 이게 50%예요. 여기까지 갈 거냐? 여기까지 갈 거냐? 아니면은 여기 고점까지 갈 거냐? 4,300까지 갈 거냐? 만약에 S&P가 4,300까지 간다면 다운은 좀 더 가겠죠. 그러면은 추세 전환으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되고 지금 파동으로 봤을 때도 여기 5일선이에요. 까만 게 5일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21선이거든요. 요거 올라가는 게 21선입니다. 저 볼린저 밴드랑 겹쳐가지고 지금 이러는 것 같은데 볼린저 밴드를 한번 없애볼게요. 깔끔하게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21선이 61선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1, 2, 3, 4, 5로 가는 거예요. 지금 5일선이 1, 2, 3, 4, 5파동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241선까지는 일단은 가는 거예요. 지금 가는 겁니다.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보조 지표들도 지금 강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세로 나타나고 있죠. 예,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4100 한 40?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여기서 조정을 한번 해주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어느 정도 이제 뭐 21선 요 정도 61선 요 사이에서 버텨주고 다시 올라가면은 이거 60선이 쌍바닥입니다. 쌍바닥. 나스닥은 제일 약해요. 예. 나스닥은 제일 약합니다. 나스닥 종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은 제일 약합니다. 얘는 제일 약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잖아요. 여기 1, 2 여기네. 1, 2 파동이에요. 지금 보시면 여기 1, 2잖아요. 이게 3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간다. 한 12,00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21선이 61선을 돌파합니다. 골든 크로스가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은 상승 추세지 하락 추세가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론은 미국은 괜찮다.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저는 코스피가 어떻게 갈 것 같냐면은 이거 보십시오. 어깨, 머리, 어깨. 그러니까 이렇게 갈 거예요. 어깨, 머리, 어깨 하면은 위로 갑니다. 그리고 눌러줬다가 한 번 더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20선, 60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캔들이 깨지다가 지금 오늘 5일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파동 1, 2, 3, 4, 5. 그러니까 여기 정도까지 다시 2,500까지는 못 가겠죠. 한 요 정도까지 갔다가 한번 눌러줬다가 조금 빠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 재차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20선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5일선이 20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5일선이 1, 2, 3, 4, 5 간 다음에요. 그 다음에 빠졌다가 빠졌다가 여기서 W자 다시 그리고 그 다음에 재차 돌파하고 눌렀다가 다시 돌파하고 이런 거. 21선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1, 2, 3, 4, 1, 2, 3, 4, 5로 간 다음에 W자 그리고 떨어진 W자 그리고 지지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제꼈다가 다시 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요, 파동으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선 보시면 1, 2, 3, 4, 5 다 빠졌어요. 5파동이 다 나왔어요. 61선 5파동 나왔기 때문에 이 61선 요 녹색이요, 요 보라색 위로 한번 올라가야 돼요. 이게 올라가야 돼요. 파동상 그래요.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한 2600, 많이 가면 2700,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내년에. 예. 더 갈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산타랠리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보고요.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간다. 코스닥은 많이 못 올라갔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많이 안 사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1, 2, 3, 4에도 5잖아요. 야, 5. 오늘 1% 올라가고 있네. 현재 1%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 더 올라갈 거예요. 여기 121선, 241선 여기 위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좀 세게 올라갈 것 같아요. 많이 못 올라갔기 때문에. 얘도 파동상 60선이 5파동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60선 이 녹색이요. 이 보라색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야 돼요. 한번 올라가야 돼요. 내년에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850 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물론 산타랠리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낙폭 과대주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장주 올라가고 이제 이것저것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전략을 어떤 종목으로 할 건지 전략을 집중을 하면 2차 전지 섹터, 그 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섹터 이런 쪽으로 집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미국 IRA, 뭐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이런 거랑 이제 관련된 이제 그런 섹터를 해야 됩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강관주라든가 피팅주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그 다음에 뭐 태양광 일부 그 다음에 풍력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증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되게 좋아요. 닥스 한번 볼까요? 닥스 엄청 올라갔잖아요. 닥스 다 올라왔어요. 지금 240선 위로. 예. 이게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은 맞지 않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여기서 시장이 더 망가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여기서 더 망가지면은 양적 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가지지 않을 것 같다. 일단 어디까지 제가 라인을 다 찍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다. 그래서 종목별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